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로 동결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새해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0.25%로 동결키로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2개월 연속 동결입니다. 미국 어닝 시즌에 테이프를 끄는 알루미늄 생산 기업인 알코아의 지난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알코아는 지난 4분기 순손실이 주당 2달러 19센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주당 21센트 순이익에서 적자로 전환한 결과입니다. 또한 알코아는 시간의 거래에서 4% 급락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의 지난해 선박 수주량이 재작년보다 2배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4,866만 톤으로 2012년보다 92% 늘었습니다. S-오일의 최대 주주인 아람코의 지분 추가 인수 소식에 장 초반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기업인 아람코는 한진그룹 계열의 한진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는 S-오일 지분 3천만 주를 약 20억 달러의 전량 인수키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핫10의 강동석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혼재세 보였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였지만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를 조금 더 키운 상황입니다. ECB는 기준금리를 0.25%로 2달째 동결했고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별다른 통화정책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옵션 만기일이 끝난 오늘 국내 증시는 반등을 꾀하다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0시 구간 시장 상황부터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림입니다. 1월 증시의 고비였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옵션 만기가 진통 끝에 끝이 났습니다. 어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내부적인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가 됐는데요.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또다시 테이퍼링이 재부각이 되면서 글로벌 시장은 다소 흔들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죠. 코스피 오늘 옵션 만기 충격을 딛고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매도폭이 점차 확대가 되면서 10시 구간 접어들면서 하락 반전했는데요. 0.64% 하락하면서 1933선, 1940선마저 또다시 이탈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지수가 오늘 반등하나 싶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폭이 점차 커졌습니다. 외국인 801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이 749억 원, 기관이 5억 원의 소폭의 매수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에서 1월 효과가 나타나나 싶었는데요. 장중에 반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외국인이 매도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는데요. 현재 4.31포인트 빠지면서 50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보죠.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내다 팔고 있습니다. 70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을 출해내고 있고요. 기관도 9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만 소폭 79억 원 매수 물량을 사들이고 있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가보죠. 삼성전자가 오늘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0.16% 상승하면서 12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하락 전환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일 신고가 경신 이후에 오늘 낙폭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2% 넘게 빠지면서 37,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살펴보죠. 8일 만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1% 이상의 강세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9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0.33% 오르면서 3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죠.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만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오늘 파란불을 켜면서 약세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장주 셀트리온 전일장에서 급등 후에 피로감이 출회가 되면서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 이상, 2% 가까운 조정을 보이면서 45,1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도 오늘 하락장 연출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그동안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1% 이상의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하락 반전하다 보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약세장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스코 ICT는 오늘 3% 넘게 조정을 받고 있고요. CJ ENM도 1% 이상의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약세장 속에서도 메디톡스 단연 눈에 띄고 있는데요. 대규모 기술 수출료 유입 전망이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0.7% 오르면서 18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도 살펴보죠. 역의 환율을 반영을 해서 오늘 외환시장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오늘 관망세가 짙어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급에 따라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면서 1060원대 중반대에서 횡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원 40전 상승한 1064원 3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마주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D 프린터주 살펴보죠. 시장 기대감이 고조가 되면서 오늘 강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주 혼조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요. 3D 프린터주의 대표 TPC는 4% 이상의 오름세, 5% 가까운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 종목들이 0에서 5%에 가까운 상승률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항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오늘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대한항공도 3% 넘는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도 2% 이상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진그룹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기업인 아람코가 한진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S오일의 지분을 전량 인수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 수혜주로 한진그룹주들이 대부분 상승 흐름 이어나갔는데요.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이 반락을 하면서 혼조 양상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조정을 받고 있고요. 한진해운은 2% 이상, 대한항공도 3% 이상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급등하는 종목 찾아보죠. 한올바이오파마가 오늘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올바이오파마의 당뇨병 치료제가 미국에서 특허를 따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높게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4,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FA입니다. 삼성의 A3 수혜 모멘텀이 다시 재부각이 되면서 오늘 강세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41,0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양시멘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경영 정상화 기대감에 오늘 7% 이상 급등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1,8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급락하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효성이 약세장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검찰이 회계 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조성래 현 회장을 오늘 불구속 기소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1% 이상의 조정을 받으면서 71,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과 함께 테마주 급등 급락주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매일 3% 수익 챙길 수 있는 차트미인주 시즌2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코스피는 1940선이 깨진 상황, 코스닥은 510선이 깨졌네요.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밤 발표될 미국의 실업률이 최근에 고용지표 호조에 발맞춰 갈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속 원달러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20에 안착했다는 소식과 매출 증가 기대 속에 태양광주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 시간이 13년 만에 연장 주식 소식에 전일 증권주가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조정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우려감 속에 화학주와 정유주의 부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 시기와 향후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밤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미국의 실업률이 발표가 되죠. 7% 이하가 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김선윤 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한 원달러 환율 움직임까지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 미국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고용률, 실업률이 지금 한 6%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좀 목표치 자체를 6%로 잡고 조금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7% 아래로 내려갈 경우, 네, 당연히 테이퍼링 축소가 또 한 번 이어질 거란 말이죠. 그 영향을 받아서 또 그 영향 때문인지 환율이 최근 들어서 바닥을 조금 확인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자, 오늘장 갑자기 많이 밀립니다.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데요. 다시 회복적으로 서서히 가닥을 잡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추세를 볼 때 이 흐름 자체가 당분간 조금 1940밴드, 그러니까 50밴드까지 잘 가. 1940에서 한 50, 60 정도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게, 어찌됐든 고용지표의 영향과 더불어서 외인들이 물량 자체를 쉽사리 조금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 이유는 테이퍼링 때문이겠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실적 실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당분간 크게 막 상승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전망이에요. 근데 대신에, 자, 어제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했는데, 최근 들어서 일본의 추세 자체, 일본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정책적으로, 네,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 올해 내내 유지하겠다고 지금 계속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최근에 한 말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법과 더불어서 국내에 많은 외국인들을 모셔놓고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자리에서 확실하게 우리나라가 정말 투자하기 좋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조금 투자 유치를 권하고 있는 모습인데, 한 번 더 외국인 투자 유치법과 더불어서 또 다른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그게 포인트가 돼서 조금 상승 쪽으로의 조금 외인 자금이 국내로 많이 들어오면서 유지가 되는 그런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조금은 너무 큰 걱정보다는 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에요. 고용지표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장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상황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굳이 지표가 너무 좋아져서 테이퍼링 축소를 크게 해서 지수가 흔들린다, 이런 걱정보다는요, 외인들이 얼마나 많은 물량을 조금 국내 정책과 더불어 들어올지에 대한 체크하시는 게 현 시장에서는 맞지 않나. 그리고 실적 이후에 코스피 시장의 상승 여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세와 또 실적을 살펴보면서 한번 대응해보자,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태양광주 폴리실리콘 가격이 5주 연속 상승하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OCI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요. 네,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 이번 주에 네. 20달러를 딱 안착을 했죠.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달러가 어떤 의미일까요? 지속적으로 거의 말부터 작년 중순부터 폴리실리콘 20달러 가지 않으면 태양광주 가는 거 쉽지 않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저 회원님들 문자를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당장에 지금 이 코스피 지수에서 상관이 없게 움직일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 자체가 LED 업종과 태양광주, 이쪽 거의 에너지, 재생에너지 분야 쪽으로 지금 많이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태양광주들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거고, 또 하나 모멘텀이 넘친다는 거죠. 자,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 부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모멘텀. 실질적으로 폴리실리콘 가격을 끌어올린 누군가 있을 겁니다. 바로 중국이죠. 자, 중국 쪽에서 웨이퍼 수요량 증가 예상이 되면서 폴리실리콘을 계속적으로 흡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 지금 공기 오염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칼을 넣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단기간에 끝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계속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커요. 그럼 폴리실리콘 가격이 20달러가 끝이 아니고요. 25달러 이상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OCI 같은 경우는 오늘의 조정이 나오지만 좀 조정이 더 나와서 19만대까지 포인트가 나온다면은 정말 매수하기 좋은 가격. 그리고 당분간의 상승폭 자체가 제한적인 시장 영향을 받아서 제한적인 뭉칠 가능성, 그런 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조금은 조정이 나올 때 태양광주, 특히 OCI는 관심 있게 보시면서 초인류 기업인 만큼 조금 트렌드 잡고서 꾸준하게 모아가시는 전략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OCI는 29만 원 이하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매수 관심 가질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좀 20만 원대인데요. 네. 제가 이거를 제가 이 시간에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가지고 나와서 제가 목표가를 돌파했었고 다시 잡아 19만 원까지 갈 수 있겠다 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2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인트로 잡았던 것은 역시 모멘텀과 수급이었는데, 어찌됐든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시장이 한번 지속적으로 나와주면 코스피가 또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 영향 따라서 큰 폭은 아니지만 그 단기적인 폭을 제가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19만원 정도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19만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그때부터 해서 분할 매수 하시면서 모아가시고요. 아, 나는 못 기다리겠다 하신 분들 20만원 그래도 아래 앞에 구자가 보일 때 그 포인트 이용하셔서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보다는 조정 시의 매수 관점 19만 원 이하에서 매수 관심을 갖는 것이 좀 더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식 거래 시간이 13년 만에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오후 4시까지 연장된다. 어제 장에서 증권주가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 장에서는 조정을 나타내고 있네요. 네, 증권주들이 어제 좀 좋은 흐름이었는데요. 네. 오늘 장에서는 역시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자, 뭐 1시간 연장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좀 재밌는 것은요. 그쪽, 저기 한국거래소 쪽에 영업이익 자체가 계속적으로 쭉 떨어지고 있는데, 그쪽 그 한국거래소 직원들의 연봉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는 그게 영업이익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공공기관들 다 지금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인데, 좀 그 부분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지 않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유, 그러니까 좀 거래 시간을 늘리는 부분 자체가 조금 자기들의 조금 이익 채우기에 급급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하지만 증권주들에 의해서 어찌됐든 간에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거래 대금 자체가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그 거래 대금을 통해서 매출이 확대될 것이고, 그럼 당연히 증권주들 꾸준하게 다시 올라갈 것이고, 그러니까 증권가에서 계속적으로 그 이제 임원들이 한국거래소 쪽에다가 계속 압박을 넣겠죠. 우리나라만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이제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할 때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좋은데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저는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빠른 접근보다는요, 확실한 포인트는요, 실적 확인해야 됩니다. 4분기 실적 사상 최악입니다. 정말 안 좋아요. 어닝 쇼크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고 그 이후부터 서서히 조금 대응을 하시는 전략. 대신에 증권주는요, 저는 사지는 않지만 보통 금융주는 저는 하지 않는데요. 나머지 분들은 비중을 10% 내외로 해서 가죠. 10% 내외로 해서 가져가시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10% 내외로 5번 나눠서 하십시오. 정말 제가 보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체크하시고서 좀 대응하시라고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증권주는 4분기 실적 쇼크가 예상되면서 너무 많이 담지 말고 비중을 10% 내에서 분할 매수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유주와 화학주 실적 부진에 계속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SOL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 지분 인수 소식에 오늘장에서 한 7%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7% 넘게 치워가네요. 사우디 네. 쪽에서 아주 SOL 그 한진 쪽 지분이죠. 그걸 이제 다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분율 자체가 63%까지 지금 아람코네요. 네, 아람코요. 63%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이유가 배당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63%까지 보유하게 됩니다. 마음 편하게 그냥 배당 주는 거예요. 막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올해 말부터 해서는 아주 굉장히 좋은 가격을 SOL이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잠깐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정유 가격이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좀 그리고 있는 모습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좀 차트를 조금 열어놨는데요. 조금 안 열리나요?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조금 느리네요.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최근 들어서 이 정유 관련 좀 나오네요. 하향 안정세를 좀 그리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게요.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2년치입니다. 좀 줄여볼게요. 일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일봉은 안 나오네요. 자, 지금 꾸준하게 정유주들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주가 자체가 약간 흔들리게 된다면요. 주가의 영향, 특히 정유주들의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크게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제가 포인트로 잡는 것은요. 정유주가 계속 이렇게 하향 안정세를 그려주면서 움직일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석유, 화학 제품들, 화학주들의 그 석유 수요를 증가를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싸게 좀 사가지고 제품을 찍어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 포인트가 맞물려 떨어지면서 또 정유주가 같이, 유가가 같이 한번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 경우에는 충분하게 다시 급등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열려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역시나 실적 포인트죠. 실적 포인트. 4분기 실적이 체크되는 그 시점부터 해서 크게 상승 쪽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좀 판단이 돼요. 먼저 좀 두 종목, 짧게 한 종목 말씀드려보자면요. SK이노베이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추세 자체, 지금 거의 바닥권까지, 이건 지금 SK이노베이션 차트가 아닌데요. 바닥권까지 내려온 흐름에서 다시 상승 쪽으로의 전환, 그렇죠? 떴네요. 바닥권까지 나왔다가 상승 쪽으로의 전환 자체가 서서히 나올 그런 시점 자체가 잡히고 있는 게 최근 들어서 말씀드렸던 포인트.
유가 하향 안정에서 또 석유 수요 증가 가지고 오고 거기서 유가가 다시 한번 뛸 수도 있는 그런 구도가 시장에 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포인트로 잡아야 된다. 그런데 대신에 실적 발표 이후부터 체크. 어쩔 수가 없습니다. 4분기 실적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다시 정상권 궤도로 올라오면서 다시 14만 원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괜찮지만 실적 발표까지 기다린 이후에 매수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유화학주도 증권주와 마찬가지로 4분기 실적을 확인한 후에 매수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매일 3% 수익 챙기기 차트 미인주 시즌2 AS를 해볼 텐데요. 대한항공이 오늘장에서 고가가 4% 넘게 올랐습니다. 또 1승을 추가하게 되는데 요즘에 김선윤 멘토님 감 잡으신 것 같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프로그램 시작한 게 12월 달부터 참 안 좋은 시기였는데요. 패가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거의 똑같아졌어요. 지금 거의 똑같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똔똔을 다시 만들어드렸어요. 1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요. 장 안 좋을 때까지 장 안 좋으면 시작해서 잘 만들어드렸는데 YG엔터가 1차는 제가 목표가 달성을 시켰는데 한번 욕심내서 5만 5천 2차 매수했는데 그 부분이 손절이 됐네요. 그거 손절된 걸 좀 안타깝게 좀 말씀드려보고요. 대신에 대한항공으로 다시 만회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 오늘 고가 기준으로 해서 제가 추천드린 가격에서 5% 이상 수익이 났던 구간이고, 목표가, 그러니까 목표가 도달 가격 자체가, 지금 충분하게 뚫고 올라가 주면서요. 32,600원 수준으로 3%로 알고 있거든요. 32,600원 이상이 3%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정리하셔도 3% 이상 드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YG엔터 2차로 들어가신 분들 조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지만 대한항공을 다시 한번 수익 내드렸다는 거 좀 인식하시고요. 대신에 또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요. 네. 바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현금입니다. 네, 요거 파셔가지고요. 당장에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 장이 회복되는 거 좀 지켜볼게요. 시장 상황이 조금 안 좋네요. 그래서 YG엔터랑 대한항공이랑 일단 현금 확보 하신 이후에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좋은 종목, 시장 상황 좋아지는 거 보고서 또 추천을 가져오겠습니다. 오늘은 주식을 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현금 확보 하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차트 미인주 추천주는 말씀해 주시 않으시면서 현금을 확보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김선현 멘토님 오후장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고요? 네, 제가 2시 한 40분, 30분 좀 넘어서부터 나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수급 100점주와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수익 실현 빠르게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천드리는 종목 역시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그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모스트 임플란트 같은 경우, 한가스공사 또 잘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기다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3시부터는 또 제가 무료 방송까지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들어와 주셔서, 좋은 종목,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3% 수익 챙기기 김선윤 멘토의 차트 미인주 시즌2였습니다.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핫텐의 야심찬 코너죠. 박 PD의 드림하이 시간입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1940선이 다시 한번 무너진 상황이고 코스닥도 50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박 PD의 드림하이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님과 박정호 PD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박정호 PD님 잘 지내셨나요? 장이 너무 안 좋아요. 예, 당연히 잘 못 지냈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멘토님 한 가지 좀 급하게 질문 드릴 게 있는데, 네. 지금 산무장세잖아요. 실적, 모멘텀, 수급, 네. 이걸 다 봐야 되는 장세인데, 네.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해야 될까요? 팁 좀 주시죠. 예, 산무장세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어요. 실적과 수급과 그리고 모멘텀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안 좋은 리스크적인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수급이 지금 현재 상에서는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업종마다 좀 틀리다라는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섹터 같은 경우는 크게 상승을 하거나 그럴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스몰캡 종목군들, 중소형 종목군들의 흐름들은 나름 좀 괜찮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찾아보게 되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역배열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정배열 종목군들로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찾아보게 되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지만 지수는 바닥이 아직 아닙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제 2014년도 전망을 해드렸을 때도 지수 하단은 1880 정도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수 방어형 섹터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 아침에 이제 개장하고 나서 처음에는 기분이 약간 좋았어요. 1950선을 다시 지켜내나 싶었는데, 지금 외인들이 지금 매도 확대로 인해갖고 장중에 또 반락하면서 지금 1939선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코스피 이 대형주 관련해가지고 너무 급락이 심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 코스피 안에서. 예, 우선적으로 반등 시에는 좀 현금을 좀 만드십시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유리합니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선적으로 좀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요. 저점 또한 마찬가지로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수의 하단권역은 많이 빠지면 약 1880 정도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방송에서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저점을 이탈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 하락폭만큼 빠진다라는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결국에는 그 자리대가 약 1910포인트 자리대입니다. 이 자리대까지는 아마도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단 이 자리대까지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을 좀 거칠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자리대에서 매도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급하게 만약에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좀 여유있게 보시는 흐름들, 여유있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아마도 좀 시간을 좀 오래, 좀 여유를 두고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경기 민감 섹터들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환율에 대한 얘기들까지도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수 섹터들 위주로 일단 대응하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멘토님, 항상 강조를 하시는 주식은 누가 파니까 빠진다. 그렇죠. 아니면 누가 사면 올라간다라고 하셨는데, 네. 항상 이번에 또 주말에 비농업 지수 지표가 발표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네. 또 그러면서 또 지겹게 들었던 그놈의 테이퍼링, 양쪽 하나 축소 규모가 또 논란이 되면서 미국 지수도 혼조 장세로 마감이 됐고, 지금 우리나라 장도 그거 영향을 받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항상 누가 판다, 항상 외국인이 걸려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은 언제쯤이면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참 난해한 그런 질문이긴 한데요. 아마도 1분기 내내는 아마 이러한 시장의 모습을 좀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좀 잠깐 보시게 된다라면, 좌측은 미국 시장입니다. 다우지수고요. 그 다음에 우측은 우리나라 거래소 시장의 모습입니다. 근데 똑같은 모습들은 아니죠. 미국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에는 미국 시장을 좀 보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좀 보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 시장과 우리나라에 대한 차트 지수의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중국이 살아서 돌아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우리나라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수출 비중이 가장 큰 게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먼저 상승을 해주는 장대 양봉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장 올라가봤자 우리나라 시초가밖에 영향을 받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빠진다 하더라도 시초가밖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이런 부분들,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항상 이제 중국장이 우리나라 장 증시에 고춧가루를 뿌린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약간 그렇다라고 말들이 많으신데, 그러면 제가 항상 궁금했던 거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하셨는데, 그거 말고도 혹시 상해종합지수가 코스피 지수에 고춧가루를 뿌린다는 그거의 영향이 또 어떤 데서 또 찾아볼 수 있을까요? 상해 증시가 2,000선을 또 위협받고 있어요. 네, 상해지수가 2,000 지금 현재 27포인트 아직까지는 뭐 보여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상해지수 같은 경우도 대부분 보게 되면 그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보다 내수 정책을 좀 펼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내 수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보다는 일단 내수에 대한 부분들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빠지는데 거의 대부분 종목군들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모든 종목군들이 다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경기 민감 섹터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고 있는 대신에 예를 들면 자동차 쪽이라든가 화학, 철강, 기계, 조선은 빼야 되겠죠.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경기 민감 섹터 중에 조선주는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주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수 섹터들, 의류, 섬유 의류 쪽도 올라가고 있고요. 유틸리티 섹터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내수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는 이러한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년 그 기자회견 하셨어요. 그때 내수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좀 많이 하셨거든요. 결국에는 내수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 펼쳐질 것이고, 네,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지표가 좀 잠깐 안 좋게 나왔었습니다. 올해 시작을 할 때. 근데 그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또 이게 지표가 좀 악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의 추이는 꾸준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자면, 지금 아무리 지금 방송에서 내수를 보셔야 된다, 지수방어 섹터를 보셔야 된다, 모든 방송에서 얘기해 주셔도 아무래도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전차군단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아 계시잖아요. 근데 4월 달쯤에 항상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신차 효과가 날 시기가 한 4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럼 그때쯤 되면 신차 효과를 발휘해서 전차 군단들이 약간 반등을 줄 수 있을까요? 강세 다시 주도 섹터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전차 쪽에서? 자, 이거는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렇게 더듬는지 모르겠네요. 자,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 수준이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는. 그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미국계, 외국계 증권사는 맞았습니다. 실적을 8조 원대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우리나라 증권사들만 뭐 9조가 넘느니 10조가 넘느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미국, 외국계 쪽에서는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전망을 잘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게 된다라면 삼성전자를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의 수급을 한번 잠깐 보게 되면 외국인 쪽은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은 사고 있는데 주가는 밀려 내려오고 있죠. 바로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대표하고 있는 그런 주식이고 시가총액 비중을 가장 크게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지수도 밀려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차 쪽 섹터 같은 경우도 완성차 쪽 섹터보다는 부품주가 조금 더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섹터를 통틀어서 자동차 섹터만큼 견조하게 수익을 내는 그런 업종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즉, 자동차 섹터마저 무너져버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살 종목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쪽, 그리고 모든 종목군들이 다 빠지는 것들은 아니죠. 잠깐 자동차 쪽을 보게 된다면 말씀을 드렸었던 이 만도가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가고 있죠. 현대모비스 마찬가지로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사라고 했던 만도가 안 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문제가 있겠죠. 즉 종목별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박정호 PD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주 박정호 PD의 드림하이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박PD 드리마입니다. 실리콘웍스와 메일유업이 각각 10%, 대우인터내셔널과 현대로템이 15%, 10%씩 현금 비중이 55% 담겨 있습니다. 네, 수익률 확인해 볼까요? 대체로 플러스권입니다. 대우인터내셔널이 6% 넘게, 현대로템은 5.4%, 메일유업도 다시 한번 4% 수익을 내주고 있네요. 네, 종목이 많이 다이어트가 됐습니다. 박정원 PD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당연 지금 한국가스공사인데요. 네. 지금 멘토님이 저번 주에 이제 전략 매도 사인 주셔서 매도를 했지만 지금 또 항상 보시면은 팔면 오르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국가스공사 7만 원 넘어섰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목소리가 멘토님? 커졌어요. 네. 매우 지금 속상합니다. 네, 멘토님. 속상하실 겁니다. 네. 지금 그렇게 저랑 안 맞는 종목인 것 같아요. 일단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 잡을 생각이었었는데, 네. 그날 말씀드릴 때가 저점이었었어요. 조금 더 밀릴 것으로 좀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밀려 내려왔습니다. 자, 한스바이오처럼 네.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스공사는 2014년도 시장에는 유심히 좀 봐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 2014년도 내내 이 가스공사는 꾸준하게 관심으로 보고 있을 거니까 크게 일단은 매도한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지는 마시고요. 증시큐 여보세요에서도 2014년도 종목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이 가스공사를 편입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AS를 꾸준하게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 4시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박 PD님도 거기를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리콘웍스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합권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여전히 13년 1년 동안에 박스 권역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견조한 흐름들은 꾸준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중이 10%니까 그냥 보유 관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메일유업이 있습니다. 자,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다시 상승을 했다가 좀 주춤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중국 시장에 대한 수혜 이 부분들로 놓고 보게 된다면 상승 추세는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 매수 포인트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도 좀 그렇고 조금 더 기다려봤다가 조정을 조금 더 받으면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드리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종목은 대우인터입니다.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약 한 15% 정도의 비중으로 편입이 돼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근데 이 종목은 41,500원 정도대 요 자리대에서부터 4만원 정도대까지 조정을 받는다라면 한 번쯤은 비중을 조금 늘려보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 정도만 좀 더 비중을 늘려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수는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이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신고가의 모습을 좀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미얀마 가스전에 대한 상업 생산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고 실적으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 때는 꾸준하게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장중에 손절가를 터치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손절로 좀 대응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로템입니다. 자, 현대로템을 보시게 된다면 오늘 매도를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목표가 31,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31,400원을 찍고서 지금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날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호 PD님과 함께 박PD 드림마이도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재훈 멘토님이 경기 민감주보다는 내수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박정호 PD 오늘 관심 종목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관심 종목은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쪽은 아니고요. 네. 이번에 이제 1월 8일 날 이슈가 하나 있었죠. 네. 그 이슈를 통해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2개의 공항을 품에 안게 된 호텔신라를 오늘 관심 종목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엄청난 이슈가 있었죠. 그 창의공항에
그 면세점을 입점하게 됨으로써 어마어마한 효과를 얻게 됐는데요. 일단은 이 창의공항을 얻게 된 호텔신라 어떠한 효과를 가질 것인지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의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천공항하고 같이 공항평가 1위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규모가 큰 공항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용객 수는 인천공항을 월등히 넘어서고 있는 공항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화장품하고 향수 매출이 창의공항에서도 매출 비중을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텔신라가 이곳을 들어가게 됨으로써 2014년도에 약 4,10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2017년도에 이제 창의공항의 또 터미널 4 확장 공사가 완료가 되면 면세점 면적도 넓어지고 이걸로 인해서 한 매출이 9,450억 정도까지 증가가 된다고 하니 호텔신라가 이렇게 장기적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모멘텀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오늘 관심 정보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멘토님 그 호텔신라 오늘도 지금 잘 달려주고 있는데 한번 달리는 말에 한번 올라타도 될까요? 이런 종목? 추세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추세는 살아있죠. 예. 충분히 추세는 살아있고, 그리고 참 좋은 주식 골라오셨어요. 근데 상당히 신고가 있는 종목을 하게 된다라면 개인 투자자분들,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런 종목군들을 가급적이면 선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분들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 정배열권역에 있다라는 얘기는 매물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그리고 종목의 섹터가 내수 섹터로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승의 흐름은 조금 견조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을 고르는 센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쌍끌이 매수다라는 표현들을 좀 하고 있죠. 외국인 쪽에서 전날 같은 경우는 뭐 20만 주 넘게 매수를 해주는 모습들 보였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뭐 1월 8일날 같은 경우는 거의 45만 주를 넘는 그런 대량의 좀 순매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따져보게 되면 아마도 이게 7만원대 초반에서 6만원대 후반권역이 평균 단가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 이거 매수 단가를 조금 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매수를 좀 들어가는 게 좀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상하게 며칠 전에 이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이 부분들이 계속 좀 찜찜합니다. 거의 하한가까지 갔다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끌어올린 건데, 일단 매수 포인트는 일주일 동안 이 다음 주까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매수 포인트를 약 한 7만 1,000원에서 6만 9천원 정도 이 사이까지 오게 되면 이때 한번 편입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아래 꼬리를 좀 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한 차례 좀 조정을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량 거래가 터졌지만 전날 같은 경우 윗꼬리를 길게 달았었거든요. 그렇다면 아마도 한 7만 1,000원 정도 때부터는 아마 좀 한 차례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요때 한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한 7만 8천원 정도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만 8천원 정도로 잡고 일단 시장에 좀 대응을 하고, 비중은 약 한 15% 정도 편입하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멘토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때 한번 하락을 했던 저 이상한 날에 네. 주문 실수였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약간 궁금한 게요. 저렇게 주문 실수가 나서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는 어떠한 또 후에 어떠한 처리로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주문 실수 어떻게 나왔어요? 아마도 이게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일 겁니다. 뭐 주문 실수 같은 경우 뭐 일부러 뭐 하한가까지 집어넣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을 것이고요. 아마 프로그램에 대한 오류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만약에 이날 잡으신 분들은 땡 잡았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간혹가 종종 나옵니다. 다른 종목분들 좀 보게 되면.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네. 이런 거. 그래서 좀 안전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때로는 하한가에 좀 주문을 걸어놓기도 합니다. 혹시 그런 게 그러면 이제 해서, 네. 안전한 이런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전략이겠네요. 그러니까 하한가로 그냥 가격 제한폭까지 걸어놓는 것도 가끔가다 한 번씩은 그렇죠. 그 전략도 그런 괜찮겠네요. 부분들도 있는데, 예전에 뭐 다른 루머나 이런 부분들 좀 보게 된다면 지금 최근에 이제 ETF 상품, ELS 상품 중에 어느 정도 이 상한가, 하한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몇 퍼센트 손실이 나지가 않는다라면 몇 퍼센트 확정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안 주기 위해서 뭐 일부러 뺐다라는 그런 루머들도 있고 했는데, 그 부분들은 확인이 안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아마도 주문 실수로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재훈 멘토님 오랫동안 관심 정보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알려주실 건가요? 예, 최근에 시장이 좀 안 좋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개별주를 좀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개별주를 좀 잘 안 했었는데요. 이제 슬슬 한번 좀 봐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은 하치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생소한 종목이기도 하겠지만, 테마주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좀 아마도, 이 종목라고 하면서 이를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먼저 이 하치를 좀 보시게 되면, 자, 기업 분석을 먼저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실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자, 적자가 나고 있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턴어라운드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의 구조는 여기서 끝이 나고, 다시 이제, 흑자 기조로 좀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준비를 하게 된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어떠한 부분들이 있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요 위에 보시면 아마도 이 부분들이 요약이 돼서 이렇게 글이 써져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 빌트인 기기 제조 판매 업체로 후드업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좀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이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리모델링을 많이 하게 된다라면 실적이 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동사 같은 경우도 후드 업계 1위 업체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렌탈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렌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부터 조금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그런 거 모습을 봤을 때 충분히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이 빠졌습니다. 2013년 내내 바닥을 다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탈피 시도가 좀 나와주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큰 부담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선적으로 매수 포인트는 지금 현재 3,805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3,700원 정도까지 지금 현재 가격부터 3,7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를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4,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3,3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 비중은 일단 10%만 편입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들고 나온 하치입니다. 매수 관심가는 현재부터 3,700원까지 분할 매수,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 3,300원, 비중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정호 PD님 마음에 드시는 오늘 종목, 어떤 종목 선택하실 건가요? 오늘 두 종목 다 편입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중은 호텔신라는 15% 편입하시고 또 하치는 10%로 편입하신다고 박정호 PD가 선택을 했습니다. 최종 포트폴리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박정호 PD의 드림하이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 20%고요. 실리콘웍스와 현대로템, 대우인터내셔널, 매일위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하치와 호텔신라를 각각 10%, 15%씩 담겠습니다. 네, 실리콘웍스와 매일위협은 보유 관점 주셨고요. 매일위협은 4% 수익을 얻고 있죠. 대우인터내셔널 10% 추가 매수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종 비중은 25%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대로템 오늘 10% 현대로템 보유하고 있고요. 호텔신라는 신규 편입하겠습니다. 호텔신라 15% 비중 말씀해 주셨고요. 하치도 새롭게 편입하겠습니다. 10%. 현재 가격부터 3,805원부터 3,700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 주셨고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3,300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40선이 깨진 상황, 코스닥도 510선이 무너졌습니다. 옵션 만기일 후에 변동성이 심한데요. 여러분께서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월 10일 핫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